안녕하세요.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 시즌3 정세윤. 김동수입니다. 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저 오늘 시원하게 입고 그러니까, 왔잖아요. 예. 이제 8월이어서. 저도 반팔. 네. 그동안 이제 7월에는 좀 뭐 장마다 뭐다 좀 뭔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또 이제는 8월 뜨거운 폭염이 또 걱정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태풍도 맞아요. 하나씩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또 걱정은 되는데요. 네. 뭐 그런 대로 잘 이겨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여러분들에게도 좀 따뜻한 관심들이 좀 필요하고 많은 도움들이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요, 조금 더 특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8월에 뜨거운 태양처럼 네. 굉장히 열정적인 따뜻한 사랑을 네.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과연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면 깜짝 놀라실 분일 것 같아요.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와.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분이실지,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실지 궁금한데, 여기 주인공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예쁜 아나운서께서 오신지 몰랐네. 시각장애가 있으시다고 보이시군요. 예쁜 선생님만 봐요. 이렇게 한번 도셔서. 네. 저는 안 보이시구만. 네. 이렇게 도셔서 저희 한번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저희가 앉아있는 이곳이요. 원장님 되게 화려한데요? 뒤쪽에 보니까 막 불빛도 나오고. 뭔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시겠죠? 네. 이거 어떤 네. 곳인지 먼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이제 장애인들이 스마트팜에서 새싹 인삼을 키워서 그 새싹 인삼에다가 새싹 인삼주를 만드는 스마트팜 장애인들 일터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음식 대가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1급 시각장애인 김갑수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실명을 한 것은 아니고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망막 색소변성이라는 병을 얻게 돼서 눈을 못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눈 멀기를 잘했다 하고 사는 사람인데 식품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저도 이제 뭔가 해야 쓰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음식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양의 쪽으로 하면 되겠다. 두 번째, 눈은 안 보여도 맛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맛을 잘 봐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맛을 만들면 좋겠다. 이거 두 가지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품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동기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궁금한 게 1급 시각장애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약시가 있고 또 전명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명 전혀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전혀 안 보이시네요. 전혀 안 보여요. 제가 듣기로는 살짝 보인다고 들었는데. 아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쁜 아가씨만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럼 오늘 저는 보이셨겠다. 그렇죠. 네. 정세는 안 하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인이 사업을 한다? 네.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음식 그러면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 그 음식 갖고 장난 안 친다는 것처럼 양식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맛을 느끼는 거, 이것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음식 사업이 그 두 가지는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가 시각이었어요. 이렇게 음식은 시각으로 이렇게 먹고 그렇죠. 예. 네. 재료 선별에서부터 모든 구조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이 사업이었는데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하게 됐는데 모든 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대신하는 사람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한 120명 되는데 와. 이제 그 구매부 직원들이랄지 영양사들이랄지 이제 전문 분야들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어서 이 일을 해내게 된 것입니다.
와, 직원이 150명가량 되는 정말 이렇게 커다란 기업의 CEO신데 한때는 좀 사업 실패로 법정 관리 회생 절차를 겪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시고 이런 좀 예. 우여곡절이 많으셨다면서요. 제가 직원을 1000명 고용해 쓰겠다 그런 목표를 가져가지고 네. 약 400명까지 갔어요. 그래서 1000명을 고용한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봉사활동이고 그 세상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길을 추천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신뢰가 그것도 이제 저한테 피해를 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너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못해서 그 이렇게 돈을 떼이거나 또 투자를 했는데 약속하고는 계약하고는 다른 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수십억을 좀 날리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회생이 됐고 그러면서 또 크게 느낀 것이 있었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몫이기도 하지만 지역 사회와 공동체와 어우러진 관계라는 걸 크게 배웠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행위 하나도 개인의 모습 같지만 나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이 모여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의 그 출구고 또 계기가 되는 거는 느끼면서 큰 공부가 되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많은 생각 크기도 넓어지고 또 보는 관점도 이렇게 좀 다양해지고 좋은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했을 때 예. 가장 옆에서 네. 분명히 이끌어주신 분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예. 법정 관리가 되니까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그 사방대에서 3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법정 관리로 오신 분이 아니 돈 달라고 가서 땡깡 놓고 막 협박하는 사람은 봤어도 아니 무너진 집에 서로 도움을 준다고 오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아 또 당신 세상 잘 살았어. 그런데 내가 진심이 통했네. 예. 어떻게 보면. 감동했습니다. 아, 이렇게 주변에서도 십시일반으로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맞습니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좀 많이 베풀고 나눔 활동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또 그때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활동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83년도에 이제 실명을 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사나 하고 앞이 캄캄했을 때 내가 앞으로 다시 무언가 한다면 덤이다 내 삶이 맨 먼저 그 그룹홈을 만들었어요. 국가 지원 없이 자비로 그 가정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키우고 살았고 또 천주교 시각장애 선교라는 그 장애인 단체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지금은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이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그 장애인 단체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단 얼마라도 단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제 후원을 안 받은 곳은 저는 없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후원해 주면서 또 제가 그 장애인 신협을 만들었어요. 네. 신협을 만들어서 저는 장학금을 공부 못한 아이부터 줬어요. 200명 장학금 줬는데 그때 무이자로 준 거죠. 근데 학력이라고 다 갚았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다음에 그 청각 장애인들은 그 누가 길거리에서 그 빵을 팔다가 원래 길거리에서 파는 것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 집 앞에서 했는데 자꾸 그분이 그 동구청에다가 이제 그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그 집 앞에 있는 그 노상을 없애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나를 찾아와서 회장님 나 좀 여기서 길거리에서 노상을 하게 해달라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법대로 하자. 내가 가게를 하나 차려줄 테니까 네가 벌어갖고 갚아라. 그래서 그 가게를 차려줬어요. 잠을 한숨도 안 자면서 그 주변에 얘기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런 식으로 쭉 해왔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정관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복으로 되돌려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주에는 한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예. 처음에 제가 실명했을 때 이 극한 어둠이 나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광주 전남 등록된 시각장애인만 해도 22,000명. 등록된 시각장애인. 네. 몰랐죠. 예. 네. 또 정말 깜짝 많네요. 놀랐어요. 더 놀란 것은 지금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뭐 납세 의무, 국방 의무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 의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대학에 나왔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교육 제도가 안 돼 있고 80년대만 돼도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불평등했어요. 학교가 시각 장애인 전문 학교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데, 그때 예. 그 광주 그 당시 전남교죠. 지금 광주로 바뀌었는데 그래봤자 광주 전남에서 불과 몇십 명 다니는 거예요. 그럼 다 대부분 집에 있고. 그렇죠.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그 우리 이제 보면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라든지 예. 맞아요. 점자라든지 이렇게 뭐 바닥에 길바닥에도 예. 있고 이런 게 우리나라는 아직 굉장히 초보죠.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성숙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뭐 점자블 장애인에 관련된 사회 서비스가 거의 제로라고 보면 그 말 정도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대부분 그 일을 하신 분들은 안마 하신 분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거의 안마. 예, 이렇게 주변에 의지해서 사는 지금처럼 수급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그런 후원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최악의 상태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육이나 뭐 교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구축이 되지 않았던 때라서 더욱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김갑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이다가 장애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더 크게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지금 그 우리 정세현 아나께서도 핸드폰에 네. 수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장애인이 몇 프로 됩니까? 우리나라가 5,200만 중에 등록된 장애인이 263만 명, 2000년 통계로 지금 더 될 거예요. 그러면 얻는 자가 5%인데 아나운서 아는 사람 5%는 장애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왜 안 수시로 되는 따지면. 거예요? 그만큼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비장애 학교를 일반 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쉽게 접해지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움직이는데 그분들 다 도움을 받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좀 이 사회에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할 수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보조를 받거나 없어요. 예. 조력을 받거나 예. 이런 입장인데 우리 대표님은 사업을 해서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예. 비장애인까지 이렇게 예. 도움을 주는 예. 봉사자로서 예.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는데 예. 그 이야기를 한번 이제 하나씩 좀 들어보시죠. 그러죠. 예. 우선 이제 제가 안 받아본 상이 없어요. 상을 많이 받았다. 네. 네. 훈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상, 장관상, 시장상, 시중에 그 나와 있는 상은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와, 부럽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네. 아니 제가 한 번도 그 상을 받겠다고 신청해 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 추천해 줘가지고 자랑 같지만 내가 살아온 모습에 대한 그 평가고 단면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시각협회장 할 때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매우 불편했어요. 늘 차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정년 퇴임하신 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불러드린 거예요. 봉사활동도 하실 겸 용돈도 생길 겸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 안내를 해서 서비스 제공할 겸 얼마나 좋냐. 그래서 그런 거 만든다든지 이른바 시니어 운전원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충분하게 그런 보행이 불편하거나 시각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제한이 되더라고 예산 때문에.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아까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봉사도 음식 후원도 하시고 뭐 장애인들이 바다로 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 대개 장애인들이 이제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또 이제 취미나 사회 활동 문제에서 교육이나 그 취업은 제가 어떻게 하기는 매우 이제 제한되어 있지만 여행 시켜드리고 나들이 시키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90년대부터 이제 도시락 공장하면서 도시락도 지원해주고
이분들 여행 가는 것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걸 차근차근 키워가면서 제가 얼마나 무모한 일을 했냐면 글을 쓰게 했어요. 이제 그 여행을 가면 글을 쓰라. 글을 써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 이분들이 아 그냥 놀러 가게 하지 무슨 글이냐고 하고 처음에 반발했는데 정말 글을 잘 써버려요. 하고 책자로도 냈어요. 제가 하면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여행을 이제 단순히 야외에 가는 것도 있지만 여행이 또 하나의 삶의 공부가 되고 또 자기 취미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뭐 악기도 다른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하나씩 이 여행이 자기 삶의 또 하나의 추구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장애인 뭐에 대한 봉사 이것은 물론 이제 본인이 또 겪고 있기 때문에 더 하고 계시는데 비장애인에 대한 봉사도 여러 방면으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실은 비장애인들도 모형만 그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아요. 비장애인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고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그 자존을 살리고 또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 비장애인들 함께하는 등산회도 만들고 또 학습 클럽도 만들고 그 이렇게 뭐 봉사 클럽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 그러면 아까 직원이 한 120명 된다 했는데 거기에 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저희 회사 자체는 이제 장애인이 한 명뿐이고 자회사로 일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애인들이 20명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통합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들로 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단순한 후원에서 예. 여러 가지 아까 예. 뭐 협회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또 예. 통합 노력이라든지 제도적인 문제들도 많이 고민하시고요. 예, 앞으로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향해 있을 텐데 지향점이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앞으로 저 혼자서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함께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아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쓰겠다. 내가 누구 눈이 되어야겠다. 그건 1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나 잘 살고 내 자식 잘 키운 데는 초인류적이 있어요. 세계적이었다니까요. 그 덕에 우리가 다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한테는 대학원도 보내고 박사도 보내고 돈으로는 집 사라고 1억도 10억도 주면서 옆집에 딸은 10,000원도 안 주고 그러고 구해주냐고. 이게 크게 보면 자식을 돕는 것도 크게 보면 친의 영역에서 보면 이타행위예요. 이웃을 돕는 것이에요.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관계도 내 자식 잘 키우듯이 주변도 잘 키우고 이렇게 되면 내 자식 더 잘 돼요. 이렇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향적으로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사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이 아까 장애인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젊은 세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길이 함께 잘 사는 거다. 우리 대표님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도 하시는데 헌혈은 혹시 해보셨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눈 떴을 때부터 헌혈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혈을 통해서 제 행복도 느꼈지만 제가 큰 걸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실명을 해가지고 우리 시각장애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그 34살 때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어머니가 물에 빠져 먼저 이렇게 익사하고 그때 첫째는 9살, 막둥이가 3살이에요. 밤만 되면 3살이고 엄마를 찾아 울어. 근데 이분이 36살 때 실명을 했어요. 하고 이제 저를 만났어. 날마다 술 먹고 뭐 길이 없고 희망이 자식 잃었지, 눈 잃었지, 각시 잃었지 뭐 어떤 그분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사본다고 나오고 이제 한 몇 년 만에 만났어. 어이, 내가 이렇게 살면서 뭘 하고 살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자네처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 헌혈했어요. 그분이 헌혈을 300몇 번 했어요. 아 그래요? 우와. 그분이 그 헌혈증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헌혈이 이웃을 살리는 생명운동이었지만
이분이 이웃을 위해서 헌혈됐지만 본인 사는 길이었잖아요. 예, 자기 자신의 생활을 개선을 하고 그 대표님 이제 남 이야기 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만 하고 아니 실명할 때까지도 계속 그 실명하고 나서는 못 하신 거예요? 실명하고 나서도 못했는데 나중에 좀 몸이 제가 이제 좀 관절염도 오고 안 좋아서 그때까지는 약도 드시고 예, 그래서 못하고 20대 30대 초반까지 했었어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행복까지 다 이렇게 또 철학이 있으시고 아무래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최종 그 공통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대표님께 결국 나눔이란 어떤 의미일지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죠. 나눔이란 나를 위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 나눔이란 돌려주는 거, 이게 내가 적선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걸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나는 나눔이란 어둠 속에서 광명을 주는 거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니,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주는 나눔은 거. 네. 내가 도움 받았던 것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광명을 찾는 것은 비유적 관점에서 어둠과 빛이 있을 때 그것을 철학적으로 본인 생각을 키우는 도구이고, 그 나눔은 그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도움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돌려주는 네. 거. 네, 우리 김갑주 대표님의 말씀처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를 위해서 돌려주는 이 나눔 좀 많이 실천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인터뷰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시그니처 포즈가 있거든요. 하트를 만드는 건데, 보여줄 수가 없어서. 네, 이걸 하트, 손하트. 어떻게 아니 이거?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드는 건데요. 저희만의 포즈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손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세 개 손가락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구호가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원장님이 선창해 주시면 저희가 행복입니다라고 이 하트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눔이 행복입니다. 자, 오늘은 김갑주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김갑주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철학을 정말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못한 이야기가 있어. 네. 너무 아, 길어서. 맞아요. 예. 사실 우리 김갑주 대표님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다양한 기부 활동들도 정말 많이 펼치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진이 났거라든지 네. 뭐 필리핀이 쓰나미라든지 세월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맞아요. 기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몸은 좀 비록 장애지만은 마음에 장애가 없는 걸림없는 세상에 어떤 빛을 네.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김갑주 대표님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시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 우리 기업들도 ESG 경영 활동들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예, 가장 지금 이제 시급한 게 네.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공헌 활동도 해야 되는데 네.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본보기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지 수 있지 않나 일반적으로 싶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소소한 나눔을 하시고 이렇게 여기로. 하시고 네. 이 기업에서는 좀 뭔가 사회공헌 활동들을 좀 해주시는데 네. 저희 이제 대한적자사에서는 그런 기업 후원 활동을 함께하는 측면에서 씀씀이가 바른 기업이라든지 네. ESG 기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벌써 이제 클로징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요. 정말 요즘 폭염이며 비며 태풍이며 참 챙길 거 많은 요즘입니다. 나눔으로 시원하게 좀 시켰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무더위 잘 나시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나눔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 정세윤. 김동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